실무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바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 건축 생산 그 프로세스 자체가 스탠다드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진행을 한다고 해도 모든 케이스들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창호가 그 스펙이 스탠다드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 마감 재료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기준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는 한데 이 설계와 시공이 연결되는 어떤 표준화 작업 같은 것들이 잘 안 돼 있지 않아서 설계 단계에서 이제 그런 사실 그런 것들이 신뢰의 기반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 건축 공간을 만들거나 혹은 건물을 짓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난한 어떤 프로세스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교감 내지는 이게 그냥 뭐 A, B, C, D, E, F 뭐 1, 2, 3, 4, 5, 6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거 다 더해서 15가 됐든 16이 됐든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교감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그거를 받아서 설계를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대관 업무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스탠다드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들과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실제로 만든다든지 하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신뢰가 만들어질 수 없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표준화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건축가들이나 혹은 이런 그 창업과 관련된 굉장히 그 혁신적인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은 많고, 그다음에 디자이너들도 정말 그 눈에 띄게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그 건축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마트한 어떤 환경들과 연결될 수 없는 게 그런 조건들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부연 설명을 하려는 건 강한 동의자 지금 확인을 드리는 건데 사실 지금 이제 여기 나와 계시는 네 분의 젊은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휴식 시간에도 어떤 학생과 이야기를 했지만 건축이 그렇게 뭔가 아주 고도의 IoT 기술이나 뭐 이런 거라고 결합됨으로 해서 건축이 그러면 그냥 평범한 그냥 제품이 되는 게 아니냐, 작품이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이야기했는데 제 대답은 지금 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아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여기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건축 자체보다는 건축의 그 부산물들을 사업의 아이템을 하는 것 자체가 건축이 그만큼 아직은 상품화되지 않았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건축이 상품화되지 않았다는 결국 건축이 뭐냐면 아까 신뢰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건축이 유통될 수 있는 건축이 상품으로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산업화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문제가 건축이 아직은 제대로 된 산업화의 범위에 안 들어있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하는 분들이 고민을 하는 기본적인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상품이 된다면 그것을 플랫폼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그 업역을 갖다가 넓히고 건축가의 롤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떤 설계 도면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지혜를 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는 이 진짜 건축이 상업화나 뭐 이런 게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이렇게 건축하신 분들이 돈도 엄청 많이 버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어디 뭐 좀 뭐 기업 이 건축가적인 큰 기업인 모습도 보여주고 이래야지 이렇게 이제 건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저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아니면 내가 그 전공을 했을 때 나중에 나도 저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스포츠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보통 야구 선수를 하고 그 여자들은 여성분들은 골프를 하죠. 여기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리 그 메이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야구인들도 있고 이제 골프 선수는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왜 그럴까요? 야구가 인기가 있는 스포츠고 골프는 그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스포츠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사람들이 야구만 잘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골프만 잘했어요. 모든 스포츠를 잘하는 운동신경이 엄청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고 많은 스포츠 중에서 왜 그걸 선택했을까요? 그 스포츠를 하면 자기가 멋지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직업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도 돈도 많이 버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만들고 해서 건축 산업 자체가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우리는 디자이너라는 그런 생각에 너무 그 매몰되지 마시고 다른 뭐 제품이 되면 어떻습니까? 제품이 돼서도 좋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폰 다 쓰고 뭐 갤럭시 쓰고 이러잖아요. 그게 멋있지 않고 그러면 잘 안 팔리겠죠. 그 아이폰이 잘 팔릴 수 있었던 이유도 뭐 인터페이스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게 이뻐서 잘 팔리는 거거든요. 그 상업화돼서 그게 이쁘고 잘 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건축인 거고 그 니즈가 또 소규모로 또 이쁘고 또 계획적인 관점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축물도 있을 거니까 그런 건축물들도 그런 쪽으로 가면 되고요. 어쨌든 건설 시장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고 여기 있는 창업가들처럼 이 새로운 창업의 영역들도 많이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토론자로 초대를 받았을 때 그 건축 그 국토교통부에는 건축국이 있습니다. 건축국에 가면 건축 정책과가 있고요. 건축 문화 경관과가 있고 녹색 건축과가 있어요. 그 세 개 과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스타트업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게 어떤 정책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정책이 없었어요. 그러면 정부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 지금 시장에서 그런 니즈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건축이 스타트업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건축도 스타트업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그거 관련된 정책도 생기고 제도 생기고 뭐 다 연동돼서 바뀌는 거거든요. 어쨌든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건축을 직접적으로 사용할지 간접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계속 이 젊으신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잘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 주제가 건축 외연의 확장, 건축 콘텐츠는 앞으로 어떤 분야와 융합될 수 있는가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김기훈 사무관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설계와 시공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처음에 모두의 취지 설명을 드릴 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말씀 잠깐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법을 만들 때의 가장 큰 그 주장 중에 하나는 과거의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 법안에서 설계가 시공에 종속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야 된다. 설계만의 어떤 별도의 법과 규정과 진흥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설계와 시공의 경계를 그렇게 막 자꾸 일부러 나누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성환 교수님이 오늘 그 수업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는 설계가 시공을 컨트롤하는 세계들도 분명히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건축과 타 분야와의 그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정혜준 팀장님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 눈에 좀 몇 개 들었던 게 부동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규모 건축물이 늘게 되고 어쨌든 그 신축 건물의 수가 줄고 어떤 그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건축과 부동산이라는 것, 부동산 중개라든지 이런 측면, 건축물에 대한 평가 이런 측면이 사실은 가장 좀 머릿속에는 우선 떠오르는 건축과 타 분야의 융합이 필요하고 거기 또 새로운 가치들이 창출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팀장님. 저희가 창업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또 멘토링도 하고 투자하는 시간이라든가 뭐 데모하는 시간, 해외 진출하는 거 지원 다양하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이 경진대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기획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기획을 하는 기회를 좀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역 생활 혁신가를 발굴하는 뭐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데 주제에 구애받지는 않는데 이를테면 건축 분야에서 뭐 어떤 생활적인 기획 혁신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공모전을 하던 아이디어 발굴에서 뭔가 뭐 창업의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창업까지는 안 가더라도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해서 발굴도 하고 그쪽 관련돼 있는 그 이후의 지원도 고민을 해보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건축 쪽에서 한번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한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좀 더 내보자.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건축 분야가 요구를 하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그런 기획을 할 의사가 있고요. 그게 소재뿐만이 아니고 그게 설계로 갈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컨텐츠가 될지는 그걸 모르겠는데 굉장히 신선한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빅데이터 이용한 이 부동산 그거는 이쪽 이 업체의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이고 일종의 이제 특허권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디테일하게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게 6,500개 중에 17등인가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신선하고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 투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아이템이었거든요. 이거는 아마 물론 출발은 우리 이제 네분 대표님이 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황을 알아야 건축사무소는 어떻고 뭐 건축에 있는 분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꼭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뭔가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같이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 세 분께서 조금 화면을 활용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이제 몇 차례 토론을 나눴는데요. 객석으로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도 괜찮고요. 저기 코멘트도 괜찮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이나 코멘트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로 이쪽에서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 매체에서 오래 있다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건축을 기획하고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관심이 있어서 오늘 토론해 왔고요. 저는 약간 좀 정효진 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네 팀의 어떤 건축 2차 전형적인 콘텐츠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스타트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혹시 좀 종합적으로 코멘트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시다 안 하신 것 같은데. 아까 그런 제가 말하기 어려운 부분 같아요. 아까 잠깐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네 분이 하시는 일들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아이디어를 보면서 늘 이게 일상적으로 저거 돈 되겠어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이제 네 분이 준비하는 게 아직 좀 더 성숙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왜냐면 제가 경진대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도 굉장히 투자자들이 나와서 얘가 돈 되냐, 얼마나 매출을 올릴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준비되신 상태는 기본적인 데이터나 어떤 정보들을 수집해가고 쌓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까 나왔던 이슈 중에서 건축 분야의 일종의 정보 포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건축 분야의 어떤 전문가나 건축 분야 일종의 커뮤니티가 뭔가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게 아까 객석에서 나왔지만 그럼 이게 돈이 되냐? 라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 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사실은 이 토론 자리, 건축 새로운 가치를 찾다라는 제목을 보고 또 패널과 어떤 소제목들을 보고 왔던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 토론회에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건축이 어떤 컨텐츠로서의 가치가 새롭게 있고 그런 실제 스타트업 사례가 있고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앞으로 다양한 건축의 길, 미래 직업으로서 그런 길이 있다는 걸 기대하고 사실 왔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아직 건축 자체가, 건축 서비스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화가 잘 안 돼 있죠. 굉장히 산업화를 시켜야 되고,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2차 전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거를 가공해서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패널을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토론해가지고 넣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설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 이 자리가 되게 실질적이고 좀 더 도움이 되려면은 오히려 그런 팀장님 같은 분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더 좋은 비즈니스 먼저 발전시켜주는 자리거나 뭐 그런 자리가 되는데, 제가 볼 때 좀 토론의 기획 자체가 좀 앉아 계신 많은 학생들도 있지만 그런 기대치에 좀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제 이 기획을 하면서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조금 아쉬워하실 것 같다라는 걱정을 많이는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그 돈이 되냐라는 것보다는 재밌냐, 새롭냐라는 정도의 이야기로 오늘의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내기에는 사실은 세미나로서 좀 정보를 드리는 게 부족할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팀장님이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행사 1회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깊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 세미나를 계속해서 기획을 할 테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저쪽 끝에. 네, 그냥 들리시면 하겠습니다. 이태희라고 하고요. 건축 새로운 가치를 찾다라는 것도 기대치가 있어서 흥미롭게 봤고, 저는 지금 코멘트를 드리면은 새로운 가치 찾을 때 과연 우리가 돈에 대해서, 산업화된 거에 대해서, 제품화된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익성이 있는 거에서만 초점을 갖고 이 주제를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담론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산업화가 안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우리나라 너무 많이 산업화되어 있다. 모든 분야에서 맹목적인 산업화에서 떠나서 건축적인 담론화가 주제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는 네 분의 창업자분들한테 좀 더 담론의 기회와 담론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든다는 거에 되게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건축사무소를 하고 계신 이충희 소장님 같으신 분들, 아니 저도 사무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건축 안 하고 나는 다른 거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 자체 공무원이든 아니면 어떤 연구원이든 건축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은 담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이건 질문인데 네 분에서 아니면 그 마시와이드의 김명규 대표님께서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담론화를 풀어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 아니면 마시와이드 안에서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실 의향, 아니면 방향성, 그런 걸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해서 저는 담론화돼야 된다, 이론화돼야 된다, 이런 게 풍성해져야 된다. 학생들과 실무진과 이런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그게 풍성해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돈을 쫓아서 누구나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되게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찾아 나가지 않을까라는 코멘트하고 질문을 보내자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건축의 새로운 가치라는 측면에서 어떤 담론화라는 게 건축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라는 담론화의 의미로 조금은 저는 해석이 됐는데 맞게 해석을 한 건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듣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이 좋아서 지금까지 하는 사람이고요. 돈의 가치를 떠나서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의사를 만났는데 진짜 몸을 생각하는 의사랑 나랑 얘기하고 싶지, 돈 벌려고 뭐 이런 사람, 아니면 뭐 국가를 만났는데 돈을 벌려고 한 사람과 정말 나한테 정의를 나한테 실천해줄 사람 만날 거냐 묻는다면 모두가 다 한 사람 주목할 거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축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건축 각각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지금 이제 이상하게 제가 느끼기에 큰 초점이 돈 벌자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찾기보다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가치만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조금 더 뒷전에 놓고, 그거 이전에 돈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각각 분야에서 생각했던 건축에 관한 그
이해할까봐.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을 던져주셨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우리가 이제 건축의 이런 전통적인 혹은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그런 담론을 원하는 자리와 기회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목 자체가 좀 미슬리딩 할 수도 있고 제가 기획한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우리 건축을 정말 돈 되는 일로 보는 그런 논의는 왜 자꾸 터부시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대단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산업화라고 하는 것에 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사실은 건축의 많은 죄악과 문제들이 건축이 아직 산업화되지 않고 어떤 산업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들어있지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건축가들뿐만 아니라 사실 고스란히 그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그 피해를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 집을 한번 지으려고 했을 적에 정말 다들 그 속담 있지 않아요? 밖에서 하는 이야기 있죠. 집 한번 짓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죠? 그런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왜 건축이 그런 뭐냐면 제대로 된 어떤 상품으로서 유통되고 그것이 모두 국민이 행복해지는 어떤 좋은 그런 산업이 될 수 없는가.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너무 우리가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걸 기획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건축의 가치를 너무 먼데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사실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죠.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죠? 네, 저도 심영규 기자랑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처음에 3월 달부터 기획했던 어떤 내용들이 이번 행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와주신 분들에게 좀 미안한 감은 좀 있고요. 제가 건축을 설계를 시작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지금 3년, 4년 차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한 그릇에 어떤 것을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담론을 형성을 해서 그 담론이 맞으니까 너네 다 일로 따라와 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고 지금 어떠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뭐 수많은 논의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식의 어떠한 주장들이 계속 부딪히는 상황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건축은 돈이 된다 안 된다를 맞다 옳다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건축을 하면 돈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건축이 산업화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속된 말로 건축은 산업화다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인 건축은 문화이고 예술이기 때문에 나는 산업화에 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건축 콘텐츠를 건축을 콘텐츠화하고 그런 것을 재생산해서 어떤 배포를 할 때 부정적이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학생이 질문했듯이 나의 저작권은 누가 지키느냐에서의 어떤 질문은 그게 내 건데 왜 남이 보게 하고 남이 내 걸 퍼가고 남이 누가 내 걸 따라하면 어떡해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자료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가 된다고 봐요. 왜냐? 자기 컴퓨터 안에만 있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거는 그는 가치를 평가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건축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 자료는 나만 갖고 있어야 되고 나는 배포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컴퓨터에만 넣어놓는 자기네 건축 사무소에만 들어있는 어떠한 자료들이 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가치는 지금 현재 건축을 담아내고 어떻게 배포하고 이러한 방식을 고착화된 어떠한 방식을 좀 더 해소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현재 건축을 하고 그 건축을 2차 저작물로 사진이나 아니면 어떤 글이나 그래픽으로나 표현하는 방법을 더욱더 벗어나서 뭐 영상으로 촬영을 하나 아니면 어떤 다른 문화를 건축에 삽입을 시켜서 건축을
다르게 표현을 해볼까라는 거를 저는 건축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를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기존의 어떠한 잣대를 제가 무너뜨리고자 아니면 없애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존중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어떠한 장점들을 개발을 해서 또 다르게 나아가야지 우리가 담론을 형성을 하고 어떤 논의를 만들어서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그러니까 너네는 틀렸으니까 일로 따라와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새로운 어떤 진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서 이쪽 분야가 좋으니까 오고 싶은 사람 아니면 그곳의 가치를 값어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형성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게 건축 교육에서도 건축을 무조건 예술로 바라보고 건축을 예술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을 다 직장사라는 어떤 하위 계층의 단어를 써서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건축을 예술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돈도 많이 벌고 뭐 사회적 지위는 뭐 그렇게 높다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욱더 사회적으로 지위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70분 넘게 아니면 수많은 시간 동안의 모든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얘기를 못한 부분은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지금도 좀 약간 업셋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건 이해해 주시고 질문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아마 질문하신 의도는 제가 듣기로는 뭔가 저희가 그동안 오늘 논의한 거에 대해서 좀 부정을 하시거나 그런 의도는 충분히 아니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야기로는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이야기하거나 할 때 물론 이제 어떤 산업화의 측면이나 뭐 이런 부분도 물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거를 국민들이나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떤 담론화를 위한 작업들도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혹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콘텐츠들이 많아져야 그런 산업화의 길도 쉽게 열리고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스타트업도 많이 생길 거고 다양성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할 때 집 지으면 고생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게 단점의 차이인데 그리고 아까 이제 건축으로 문화예술이고 직장 사는 합의다 이런 생각들이 저는 놀라운 게 그냥 우리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딱 하나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정직성이거든요. 그냥 제가 봤을 때 내가 그냥 길거리에 있는 기업자분한테 시켜서 온전한 집이 생성되는 그건 훌륭한 아트나 다름없는 거고 진짜 유명한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한테 비싼 돈을 쓰고 설계 맡겼는데 하자수성이고 엉망이라면 속임수가 수성이라면 단가를 하겠다면 그거는 좋은 작품으로 적재에 나오더라도 건축주한테는 문제의 수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 문제지 단순히 지금 담론화냐 산업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흑백 원리로 가자가 아니라 더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더 담론화돼야 되고 그거에 지금 네 분이 어떤 시작점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구체화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풍성한 얘기들을 그 의도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혹시 발표 좀 잠깐 해주시죠. 청중께서 한 번 더 좀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가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건축 정책 학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장하고 있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오늘 그 주제 건축 새로운 가치를 찾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쭉 보면서 사실은 건축가로 활동하면서 또 건축 정책을 참여하면서 굉장히 신선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재미있는 담론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초두에 전진삼 편집장께서 1930년대부터 이제 이런 잡지 발행하는 사람들을 쭉 얘기했는데 그 얘기의 시작은 뭐냐면 다 새로운 가치를 찾고 뭔가 건축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걸 제가 느끼기엔 그런 서두에 그런 표현을 했던 이유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우리 포럼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건축에 대한 담론을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마 제가 얘기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또 그런 겁니다.
건축, 여기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건축 학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건축하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건축을 건설하고 구분을 잘 못합니다, 실은.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토부는 건축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토목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토목 사업이 다 끝났어요. 이제 거의 전국의 교량, 도로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도로가 잘 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고 나니까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건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건축 정책과도 만들었고 뭐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건축이라고 하는 걸 문화 콘텐츠로 이제 참여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여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대중들은 뭘로 받아들일까 하는 거에 일단 첫 번째 물음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파트 문화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건축이 부동산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은 돈이 되기 때문에 이건 또 굉장히 많이 남는 거예요. 착취가 되는 거예요. 부당 이익을 많이 또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어떤 그 건설에서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요소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베이스에 쭉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아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왜냐면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많고 액티브한 그런 많은 그 젊은 건축 학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그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낼까 하는 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모으고 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한편에서는 아까 이제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 제가 만든 사람 중에 뭐 그 건축가협회를 대표해서 저적으로 만들었는데요.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은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건축하고 건축을 죄송한데 조금 짧게 짧게 할게요. 건축 산업이라고 하는 거하고 건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같이 붙이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건축을 산업으로 보지 않았어요. 건축을 문화로 봤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변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시대적으로. 근데 다 건축만 해서 문화를 얘기했던 사람들은 산업이라고 하는 거에 동의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커져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거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뺏어와야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고 하는 노력은 계속 돼야 됩니다. 한쪽에서 계속. 그리고 한쪽에서는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또 새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 교수님들 같이 참여해서 다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가 앞으로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약속한 시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는 오늘 개회사 축사를 해주신 두 분께 코멘트를 부탁을 드릴 텐데요. 지금 토론자로 오신 분 중에 꼭 이 한마디는 하고 끝내야겠다라는 분 혹시 계신가요? 괜찮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있으세요? 네, 전체적으로 저희 짧게. 저희가 스타트를 얘기했는데 저희는 아까 컨텐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4개의 단어 다 같이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바라보는 건축은 물리적 경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물리적 경계가 없는 컨텐츠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라봤을 때 기존의 산업에서 하지 못했던 활성성을 갖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물리적 경계를 가지고 어떤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사실 나왔던 저희도 많이 만났지만 대부분의 산업이나 이런 시도들이 단순 중개나 부동산으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물리적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물리적 경계를 해체하기 시작했을 때는 기존 산업과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과 새로운 융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4개뿐만 아니라 저희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없지만 다른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건축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노력들 하는 시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타트업이 열술방망이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시간도가 크게 문화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저희도 이제 커가는 거 옆에서 좀 지켜봐 주시고 도움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죠.
끝까지 이렇게 다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학생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정말 우리는 성공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뒤에서 수고해주신 스태프들한테 기뻐했어, 정말 성공했어 라고 이렇게 등도 두드려 주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이 일을 기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이 된 지 이제 11달이 조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전에는 한 30년 가까이 건축과학 교수 설계 가르치면서 또 건축학회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를 썼고, 그 다음에 그 진흥원, 법석에 있는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며, 그 건축계 많은 분들이 당신이 가서 민간 건축계를 좀 살려라, 건축계 다 고사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식 하는 날 우리 직원들한테 다른 건 여러분들이 쭉 해오셨던 거를 다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단 하나, 민간 건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십시오 라는 게 내 연구였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3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첫째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건축계에서.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전 건축가 협회장을 했던 분이 얘기인데, 아파트 동에 수십 동, 수백 동 있는 아파트를 건축가가 다 따로 설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똑같은 건물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MA가 얼마인지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면은 충분히 하나의 통일된 그런 기준을 가지면서 얼마나 잘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현재 제가 행복도시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발주를 할 때 건축가가 다른 그런 컨소시엄에다 가산점을 줘라. 그래서 그게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양 박사님께서 보수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젊은 건축인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불이 붙지 않겠는가라는 조그마한 생각을 갖고 있고, 오늘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여기서 어떤 사업의 부상을 받아가지고 나도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다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한 단발마적으로 끝날 모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4분의 사업자들이죠. 아주 좋은 소개를 해줬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잘 되기를 꼭 바라고, 또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4분의 패널께도 또 다른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건축인들의 입장에서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같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또 국민을 사랑하는 건축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적 조치, 행정 조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가를 도울 겁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도 될까요? 앞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뒤에 앉아있는 저 후배, 이번에 건축인들을 대상으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그 제목이 건축 새로운 가치를 찾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건축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는 건축을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아마 나라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건축을 나라고 등식을 대치시켜 놓고 보면 내가 새로운 건축,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자들의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내가 찾는 방향은 다르네, 아니면 같네, 그런 데서 약간 차이를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쨌든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성공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또 4분의 패널 이분들께서는 일정한 이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성공한 페이스의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그 주류 건축가들, 예를 들면 승효상 씨라든지 민현식 씨라든지 유걸 선생이라든지 하다못해 조성영, 우리가 4.3 멤버라고 기억되는 그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조민석 씨라든지 조경수 씨라든지 최욱 씨라든지 장윤구 씨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1988년도 12월부터 공간지, 지금 스페이스 편집장을 맡고 오늘 건축인 빠른 잡지를 1996년 이후에 지금 이제 YDER까지 만 28년을 갖다가 건축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게 되면은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그 건축가들의 40대부터 지금 70대까지 보고 있는 현장의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보다 선배 빼고 후배들의 그 나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아까 그 김기훈 사무관이 만든 그 책에 제가 짧은 추천사를 썼는데 거기다 저는 이렇게 당신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하는 그 용기 있는 어떤 선택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1986년 6월달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간에 김수근 선생님이 돌아가십니다. 김수근 선생님이 돌아가신 연후에 공간에서 근 한 6개월 사이에 계속 대표자가 바뀝니다. 저는 그 당시 공간설계사무소의 직원이었습니다. 소위 건축사보죠. 그래서 제 건축사보 그 면허증을 보게 되면은 김수근부터 시작해서 한 대여섯 명의 대표가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한두 달 사이 계속 나갑니다.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사람이 승효상 씨하고 장세양 씨입니다. 제 건축사업에는 승효상 씨가 거의 마지막을 찍는데 그때 승효상 씨 나이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35입니다.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던 공간, 전통리그 역사했던 그 대표의, 공동대표의 그 축을 이뤘던 승효상 씨, 지금의 1호제 대표가 35살. 엄청나게 어린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2년 뒤에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호제를 만들고 지금은 어떤 세계적 명성을, 아니 중국이라는 시장 안에서는 램플러스 이상의 대우를 받는 건축가로 성장해 있습니다. 제가 공통점을 계속 얘기하면서 좀 피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과 학생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30대, 40대 이때 그때 어떤 매체라든지 그때 미디어, 지금의 SNS, 소셜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전시, 단체 전시, 개인 전시, 또 매체, 잡지에서 소개 요청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하다못해 세옥 같은 경우는 공간학생 건축상의 대상 수상자입니다. 대상 수상자로서 그 역할을 갖다가 계속 스스로 못 찾아가니까 잡지가 도와줘요. 나와라. 그럼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신동현 대표라든지 김영래, 김명규 대표, 황계준 대표 이들이 하고 있는 그 미디어에 자발적 참여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30년 전에 자발적으로 그 매체를 이용했던 사람들만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약장수 같죠? 진짜 현실입니다. 매체를 적극적으로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매체를 선택하고 그걸 통해서 게임을 한 사람만이 30년 뒤 40년 보장된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매체에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갖다가 만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있으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거의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건축의 플랫폼과 건축의 콘텐츠를 이끌어갈 엄청난 그 파워맨들을 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진짜 주름 들어가지고 어깨도 못 펴고 있잖아요. 어깨 피시고요. 아까 이 정효진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어떤 궁금증이 있었냐면 창업지원센터에서 뽑아준 그 사람들이 지금 5년 뒤, 지금 한 5년 지나왔겠지만 10년 뒤, 20년 뒤 그들이 어떤 길을 행보를 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그것까지 판단한 연후에 진짜 그때 잘 뽑았는지, 그때 잘 투자 유치했는지 그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주면 설득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 팀장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초기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더불어서 건축을 좀 이끌어가는데 나서십시오. 나서시고 그걸 즐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세계는 결국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용기가 결국은 주요한 키워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진행이 미숙해서 약속드린 시간보다 한 13분 좀 오버했고요. 이상으로 오늘 아우리 건축도시 포럼 건축 새로운 가치를 찾다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